오늘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한중 양국은 상호 의존적 관계가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인 기업이나 소규모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차이나 MBA 입학을 적극 권장합니다. 제가 졸업을 하고 중국을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박사과정을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차이나 MBA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중국을 통한 멋진 미래 비전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 비즈니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중국과 관련된 인적 네트워크를 설정할 수 있으며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래의 한중 글로벌 CEO가 되실 예비 창업자 여러분, 저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차이나 MBA로 오세요. 차이나 MBA 짜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최근에 미중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언론에서는 좀 다소 실망스럽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습니까? 실망스럽습니다. 뭐 당초에 기대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요. 네. 또 그 기후 협약이니 뭐 이런 데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 보자 뭐 네. 이랬을 때 시진핑 주석이 그 파토를 놨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뭔가가 좀 찜찜하다는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보는 것 뭐 네. 이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그 3시간 가까이 회의를 했어요. 내용 시간이 굉장히 길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통이 정상회담을 한다고 그러면 그럼 1시간 안쪽에 끝나야 되는데 그 시간은 굉장히 길었지만 아마도 이제 사전에 조율된 각본이 있어서 그런데 아주 표면상으로 아주 우아하게 그냥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좋은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그 정상회담보다는 정상회담 이후에 나올 아마 그 실무급 회담에서 서로 이제 선물을 주고받거나 이제 이 칼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냐는 거는 결국은 이제 선거라는 게 있었지 않냐 싶어요. 네. 그래서 중국은 이제 내년에 20대 당대회를 해야 되고, 또 미국은 중간선거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게 묘하게 국제관계에 이제 각 나라의 내부적인 사정들이 영향을 좀 미쳤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이번 회담의 결론을 얘기하자 그러면 신뢰하고 명분을 서로 주고받았다. 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짚어보면, 네. 그래서 뭐 이번에 그 회담의 모양들이 이제 이런 것 아닌가. 바이든은 약간 이제 관조하는 느낌이고, 시진핑이 뭔가 말을 좀 많이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 뭐 이 만나기 위해서 바이든하고 시진핑이 이제 전화 통화를 2번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자들이 또 이제 만났었고, 그 사이에 이 하웨이에 멍완조를 석방해주고 하는 이런 제스처가 있었어요. 네. 그러나 이제 그 밑에, 물 밑에서는 뭐가 있었냐 그러면 이 2월달 이후에 바이든 취임하고 나서 20차례의 미중의 그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대통령끼리의, 주석하고 대통령끼리의 전화도 있었지만 외교, 경제, 뭐 기후협약, 뭐 이런 분야에서 그 20차례 정도의 이제 그 고위급들이 서로 그 교류를 한 결과가 이제 마지막 그 연말에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조금 우리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중국 측 그 화상회의실입니다. 네. 보시면 완전 운동장이죠. 네. 넓습니다. 횡하네요. 그래서 무지하게 넓은데, 네.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 지금 7명의 대표단이 나와 있고, 가운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이 시진핑입니다. 네.
그리고 그 앞에 큰 화면 2개를 이제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뭐 이게 대륙의 스타일인지 모르겠는데 오른쪽이 바로 바이든 이제 행정부의 그 화상회의실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앞에 텔레비가 좀 작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스태프들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게 이제 인민대당 그 동대청의 뽕따팅이라고 하는 큰 회의실이고, 네. 여기 이제 료흐거 부총리가 나왔고, 띵쉐샹 중앙판공청 주임이라는 게 우리 같으면은 당 비서실장입니다. 그리고 양지에츠 그 이제 외교 담당, 그 다음에 왕이 외교부장, 그리고 셰펑 미주 담당 차관 요렇게 나왔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블링컨 국무장관, 외무부 장관이 나왔고, 이 특이하게 이제 그 무역을 하는 상무부 장관이 아니라 재무부 장관 제닛 옐렌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설리반 백악관 안보 담당,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담당하는 캠벨, 뭐 요렇게 나왔는데, 좀 특이한 것은 여기에 중국에서는 띵쉐샹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이제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요 사람 얘기 들어왔다는 게 아주 좀 특이해요. 네. 그래서 이건 회담하는 것들 보면 회의실부터가 좀 달랐고 들어오는 멤버도 좀 달랐다. 그렇게. 보통 이게 급을 맞춰서 동일하게 맞추지 않나요? 그렇죠. 조금 독특하네요. 그래서 이제 료 상무부가 부총리 안 같은 나왔던 경우는 그 경제 총괄이긴 하지만 이제 무역 쪽에 주로 포커스를 했고, 그 이제 제닛 옐렌은 무역 쪽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번에 미국 쪽에서는 무역 관련되는 사람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관심이 더 이상 무역은 아니다. 금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의 구성을 보면 하여간 서로가 대비가 되는데, 하여간 중국 측에서는 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제 중국의 숨은 의도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미중 통상이 사실은 이번에 제일 큰 이슈였고, 그래서 연말에 뭐 이게 보복 관세를 확 낮추든지 높이든지 뭐 이런 얘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캐서린 테이 미국의 새로운 USTR 대표는 보이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아주 좀 특이한 현상이었고, 그래서 지금 미중 정상회담은 도대체 뭐냐, 그러고 왜 했냐를 놓고 보면 딱 이런 이제 카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2인 삼각 경기를 하는, 그래서 둘 다가 별로 기분 좋지 않게 다리를 묶은 이제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첫 회담할 때 보면은 이제 시진핑하고 그 바이든이 반갑다 친구야를 했어요. 그래서 손들면서 이제 인사를 했는데 보기 좋아 보이네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시진핑이 부주석이고 바이든이 부통령일 때부터 이제 두 사람은 서로 교류가 있었던 거죠. 친분이 오래됐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하고 주석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부자가 붙으면 책임질 일이 없잖아요. 부담이 덜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서로 이제 웃으면서 밥 먹고 뭐 이랬던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는 정상에 올라왔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미국은 이 포위망을 이제 4개를 지금 쳤어요. 그래서 파이브 아이즈가 있었고, 쿼드가 있었고, 최근에 있었던 오커스가, 그러니까 핵 잠수함을 갖고서 이 중국을 포위하는, 여기에 플러스 쿼드 사이버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도 쿼드를 만들어 가지고 중국을 다 감시 감독하는, 포위하는 이런 전략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이제 미국은 그물을 4개를 쳐놓고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포위망을 쳐놨기 때문에 좀 더 뭐 여유가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예. 그러고 이제 그럼 이 두 정상이 뭐 그렇게 화끈한 합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왜 이제 정상회담을 했냐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건데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베이징 올림픽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에서 이제 뭐 중국은 여러 가지 홍보 효과를 노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이 보이콧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회담 결과에서도 이제 이 미국이 그 보이콧을 하겠다고 하는 느낌의 이제 발언을 슬쩍 해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대통령 안 가는 건 확실하고
근데 선수단도 안 보느냐? 이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이콧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인권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건데, 인권 문제는 올림픽 정신에 위반이 돼요. 그것 때문에 안 간다고 하는 것은 그게 스포츠 정신에 위반해야 되는데, 뭐 어쨌거나 하여간 뭐 지금 만병통치가 이게 코로나를 붙이면 되는 거죠. 경제가 나빠도 코로나. 이게 뭐 주가 사상 최고치인데. 그죠? 뭐 그것도 다 코로나. 왜 돈 많이 푸냐고는 다 코로나인데, 베이징 올림픽에 대해서도 미국의 불참 사유는 이제 그런 코로나로 붙일 건데, 근데 이제 중국의 의도는 미국이 선수단까지 불참하는 것, 이건 아주 치명적이죠. 미국이 선수단까지 불참해버리면 전 세계 다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 대통령이나 뭐 중요한 인사들은 안 가더라도 선수들은 참여하는 것, 그것도 보이콧하겠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선수들만 오면은 기자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노릴 수가 있다는 게 하나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바이든 지지율이에요. 바이든 지지율이 뭐 잘한다고 그렇게 박수 치다가 지금 연속으로 3달째 바이든이 못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 지난 6명의 대통령들하고 같이 비교해 봤을 때도 이게 트럼프 하나 빼놓고는 다 지금 지지율이 밑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바로 이 내년 11월 달에 있을 그 상하원 중간 선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상원은 이게 민주당 공화당 50대 50이에요. 근데 상원은 이제 규정상 부통령 해리스가 의장이 되게끔 돼 있기 때문에 51대 50이 돼서 상원에서도 우위고, 하원은 원래 이제 민주당이 셌죠. 그래서 222석에 그 211석. 이제 요렇게 그 여대 야소가 이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문제가 바로 이 상원이에요. 그래서 중간 선거에서 내년에, 그래서 상원 같은 경우는 이제 50개 주에서 2명씩 해가지고 100명 뽑는데, 이게 2년마다 이제 3분의 1씩 갈아치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년에 이제 이 3분의 1을 갈아치우는 숫자 중에서 1명이라도 이게 민주당이 뺏기게 되면, 그럼 상원에서 어떤 법안이 올라오더라도 부결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제 민주당에도 보면은 조금 약간 이제 그 뭐라고 그럴까, 튀는 의원이 2명이 있는데, 네. 웨스트 버지니아하고 애리조나의 이제 2사람은 이제 이 사람들은 약간 자기 정당에 대해서 반대파, 소신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까지 합친다고 그러면 적어도 2석 이상을 이겨야 되는데, 이게 지금 좀 까리까리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원 선거도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데, 하원은 435명이지만 2년마다 선거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양당 의석수가 지금 결석까지 합치면 6석이 딱 차이가 나는데요. 근데 이것은 미국은 이제 인구조사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국회의원 수를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 인구조사한 걸로 보면 텍사스,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몬태나, 콜로라도, 오리건, 여기가 지금 인구가 늘어가지고 6석이 이제 늘어나게 돼요. 그 나머지 지역은 좀 줄어들게 되고. 근데 문제는 이 오레건 한 주, 여기는 이제 공화당, 민주당이 센데, 이번에 인구조사를 해서 한 석이나 2석이 더 배정되는 요 지역은 전부 공화당이 강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의 지지율이 50% 이상이어도 어려운 상황인데, 형세가. 근데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이제 중간 선거 이기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란 말씀이죠. 지금 이미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상원도 5대5인데 이게 위험스럽고, 하원도 새로 투표하는 데서 새로이 이제 그 증설되는 의석에 딱 5석이 요게 이제 공화당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묘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제 이걸 어떻게 이길 거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적자는 이건 뭐 줄어들지 않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고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미국의 물건을 중국이 아무 조건 없이 사주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1단계 무역 합의를 이제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하면서 2,000억 브로치를 사주기로 한 거죠. 근데 문제는
2021년 9월 말 현재로 원래 사줘야 되는 목표치의 땅 60%를 사줬습니다. 그래서 농업 제품은 82%, 공업은 60%, 에너지는 38%밖에 안 사줬어요. 그래서 이제 요 문제가 이번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조금 약간 이제 중국에 매달리는 듯한 느낌의 회담 요구를 한 것은 네. 힘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선거를 의식한 어떻게 보면 표를 사기 위해서는 이것은 중국이 2천억 불어치를 사주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 구도로 이걸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지금 바이든이 굉장히 고수인 것이 이걸 대놓고 얘기는 안 했다는 거죠. 이번 아까 그 스텝에서도 봐서 알지만 캐서린 테이나 상무장관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아, 무역 얘기를 안 배석이 없으니까요. 근데 네. 이제 그게 왜 그랬냐 하는 것은 이 중국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의무를 이행한다는 명분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통상이나 무역 대표부가 가가지고 뭔 소리를 하게 되면 중국이 사주고 싶어도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얘들이 해줬다고 하는 그런 이제 외부의 시각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컨대 재촉한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물밑에선 얘기를 다 꺼낸 거고 회의에서 이 배석하지 않음으로써 이 재촉한 느낌을 겉으로 보이지 않게 하는 전략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참석자 설명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게 있지 않나. 물론 그런 해석이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네. 물론 뭐 미국도 그런 얘기를 하고 중국도 얘기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참석자의 그 현황하고 이 뒷 배경을 보면 충분히 그렇다는 것이고. 네. 그리고 또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물류 때문에 그 또 원자재 가격 폭등 때문에 CPI가 지금 뭐 1983년 이후로 최고로 높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중국산 제품들이 이게 싼 게 들어와야 물가가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보복 관세를 조금 낮춰서 이게 미국 물가를 좀 낮출 필요성도 사실에 있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그 미국 내부적인 사정을 보면 중국의 협조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지금 있었다. 네.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럼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어떤 전략으로 가냐를 보면 미국이 중국을 다루는 법이 지금 뭐 오바마 이후로 3번 바뀌어요. 오바마 때는 피벗 아시아, 이제 중동을 포기하고 아시아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바마는 그때 무슨 얘기를 하면 프레너미, 그 친구이자 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이게 어르고 달래는 형태로 가서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중국에서 외빈이 왔을 때 접대를 어디서 하냐도 이제 차별을 하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그 국빈관, 그래서 영빈관, 여기서 이제 다오이타이에서 밥을 먹으면 국빈 대접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대접 중에서 가장 낮은 레벨이고 두 번째가 어디냐면 인민대회당에서 거기서 리셉션에서 이제 밥을 먹으면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 다오이타이 같은 경우는 조호대 같은 경우는 일반인도 돈 내면 거기서 밥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진짜로 이제 그 VVIP 대접은 그 베이징에 바다가 있습니다. 네. 그 바다 이름이 북해, 중해, 남해 세 개의 호수가 있는데 중해하고 남해 사이에 중남해가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그 남해 쪽에 그쪽에 시진핑의 지무실 우리 같으면 청와대가 있어요. 그 청와대가 있는 남해 가운데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정자를 아주 이쁘게 지어놓고 연회장이 하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연회장 이름이 잉타이라는 건데 거기서 밥을 먹어야 진짜 VVIP 대접을 받아요. 최고의 대접이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영국 여왕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뭐 이런 정도지 보통의 나라 대통령은 와서 거기 끼워주지도 않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 자금성 한번 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저 트럼프 때 갔었죠. 네, 트럼프 때는. 근데 트럼프도 잉타이에서 밥을 먹은 거 아니고 거기까지 자금성에서 못 갔다? 그냥 먹은 아. 거죠. 자금성에서 항전우리 한번 시켜준 거죠. 그랬던 거군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오바마 때는 그런 관계가 좋았고, 근데 지금 트럼프가 되면서 2017년에 중국은 전략적 경쟁자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당신에게 있어서 중국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트럼프는 확실하게 enemy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바이든은 이게 전략이 약간 바뀝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고수인 것이
3등분의 법칙, 룰 오브 썸스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우리한테 뭐냐고 그랬더니 경쟁, 합작, 대응의 파트너다. 이게 경쟁할 땐 경쟁하고 합작할 때는 합작하고 싸울 때는 싸운다. 이게 뭘 하겠다냐는 것이 굉장히 모호한, 우리가 요즘 뭐 그 얘기 많은 전략적 모호성을 네. 중국한테 준 거예요. 실리주의 같은. 굉장히. 네. 이제 그게 지금 미국이 중국을 다루는 방법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번 회담에서 서로가 다른 꿈을 꿨다. 동상이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이제 미국은 중국한테 이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명분을 줬어요. 우리는 중국의 체제를 바꾸려 하거나 중국에 대해서 동맹을 강화해가지고 압박을 하거나 이게 중국하고 갈등을 일으킬 생각이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이냐? 그러면 이건 아무도 안 믿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나하고는 이제 2인 삼각이야. 네. 그런데 지금 만화에 나오지만 그 곰이 독수리가 아주 째려보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 곰은 조금 의아해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은 이번에 무슨 얘기를 하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국을 억압하고 일방적으로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중국은 같은 힘을 가진 두 강대국의 관계다. 이렇게 이제 중국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중국은 이 미국하고 같이 세계를 같이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은 그거 아니고 나하고 같이 다리를 묶어서 이렇게 가지만 나하고 급이 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강자의 여유를 이번에 사실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중국의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뭐 네가 힘 가지고 뭐 자꾸 하지 마 그러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대만 문제예요. 그래서 대만의 독립 문제를 미국이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을 드렸지만 처음에는 하나된 중국 오케이.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때는 이걸 스테이트 국가라고 인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들어와 가지고서는 이거 유사시에 이게 중국이 공략하면 우리가 방어해 준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참여로 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난리를 치니까 이번 회담에서는 요 답을 준 거예요. 네. 대만은 이 하나된 중국의 이 이제 합의를 우리는 그대로 준수한다. 우리 바꾼 적이 없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럼 이건 사실은 미국은 뭐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입으로 떼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아마 중국하고 협력한 것은 이런 거였던 첫 번째 미중 간의 거시 정책 협력해라. 그래서 이게 미국의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공급망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협조할 것. 두 번째는 니들 내수시장 개방해. 세 번째는 지금 아까 보셨습니다만은 목표치 대비해서 에너지 수입이 38%밖에 안 돼요. 제일 낫죠. 그래서 네. 에너지 빨리 수입해라. 그럼 너 지금도 에너지 모자라잖아. 아, 그렇죠. 가뜩이나 전력 대란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폼나게 이제 신에너지나 탄소 중립 이거는 뭐 협력하자. 네. 이제 이렇게 폼나게 했는데 실제로는 제가 볼 때 1, 2, 3번이 이제 미국이 중국하고 합의를 본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러나 네. 오피셜리는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없죠. 뭐 이번 문구에도 이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이 미국을 이제 이번에 하면서 시진핑이 얘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중국말로 왼쪽에서 옮긴 했습니다만은 대만, 너 미국한테 의존해가지고 독립하려고 하는 음모 꾸미지 마. 그래서 한국 언론에서는 뭐 대만 독립하려고 폼 잡으면 불에 타 죽는다. 이렇게 막 헤드라인 뽑아서 쓰긴 했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그 대만 독립을 꿈꾸지 마보다는 중국이 더 웨이트를 둔 것은 이제 미국한테 한 얘기입니다. 너 지금 대만을 갖고서 대만을 빌미로 중국을 이걸 컨트롤하지 마. 이게 실제로는 답인데 우리는 그건 싹 빼먹고 앞에다가 이 대만 독립하게 되면 이제 불덩이 맞는 수가 있어, 불바다 되는 수가 있어. 이걸 이제 언론에서 헤드라인을 막 뽑아서 쓰는데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더 크다고 보는 거죠. 그게 핵심이죠.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조금 뭐 언론이 기사 낚기를 해야 되니까 너무 그렇게 써가지고 이 뒤편에 나오는 이거 내자보다 더 긴 열몇 자가 있는데 이건 빼고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국이 미국한테 이제 오바마 정부 때하고 다르게 트럼프 정부하고 다르게 그래서 오바마 트럼프 정부 때는 중국이 신령 대국 관계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미국에 대한 그 외교 정책인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중국어가 참 어려운 것이 신령 대국 관계. 이게 무슨 뜻이야? 그걸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태평양이 이렇게 넓은데 거기에 고래가 2마리가 있은들 서로 부딪힐 일이 없지 않냐. 네. 그래서 니는 니대로 놀고 나는 내대로 놀자. 이게 신령 대국 관계예요. 근데 오바마 때는 뭐 그러든지 말든지 너가 뭐 힘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때는 얘들이 항공모함을 2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무슨 신령 대국 관계야. 적대적 관계다. 그렇죠. 그렇게 딱 나왔는데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외교적으로 중국하고 미국의 이번 회담에서 저는 제일 관심 있게 봤던 것이 신형 대국 관계라는 것이 이미 약효가 없어진 판에서 중국은 어떤 외교 전략을 들고 나오는가 이게 중요했는데 네. 이번에 얘들이 세 개의 원칙을 들고 왔어요. 상호 존중, 이제 국제 평화 공존 윈윈 전략. 요거를 들고 나왔고 요걸 하기 위해서는 4가지를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윈윈하려면 첫 번째, 미국과 중국이 국제 문제에 있어서 대국의 역할을 해야 된다. 서로 싸우면 안 되고. 두 번째로 상호 평등해야지. 네가 뭐 이래라 저래라 겁주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갈등이 있는 것을 건설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지. 뭐 망둥이 갖고서 두드리고 보복관서 확 때리고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중요한 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르게 놓고 보면 철저하게 그 약한 2등이 1등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자기 희망상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바뀐 미국에 대한 중국의 외교 정책이다. 뭐 이런 정도로 보면 여기에 대해서 뭐 미국이 뭐라고 가타부터 얘기를 안 해요. 네. 안 하는데 대응을 크게 하진 않고 그렇죠. 그냥 자기의 입장들만 얘기하는 그런 수준이라.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중국은 자기네 지금 속내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 제발 건드리지 마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바이든 시대의 그 신형 대국 관계는 결국은 이번 정상회담은 서로 빠뜨친 거다. 무슨 빠뜨냐? 대만을 가지고서 이제 이게 무역 합의에 상품을 사주는 걸로 이렇게 클리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중간선거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하고 공급망 안정이 필요하고 이걸 위해서는 미국이 이제 중국하고 합의를 봤던 1단계 합의 물량을 이제 올려주는 것 이것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북경 올림픽도 있고 또 이제 보복 관세를 좀 낮춰주면 1단계 합의 물량을 이걸 좀 빨리 구매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둘 사이에 이해관계가 굉장히 이제 맞는데 뭐 국제관계도 그렇고 모든 관계가 있지만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잖아요. 한번 봐주면 뭔가를 이제 던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볼 때는 미국은 립 서비스 하면서 대만 독립 그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이렇게 이제 다시 립 서비스를 한번 해주고 이 중국은 그러면 그 반대급부로 우리가 1단계 합의 물량 사줄게. 이렇게 바트를 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아하게 이게 넘어온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뭐 바이든 대통령이 그 전 세계가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생중계를. 거기서 이제 대만 독립을 우리는 지지하지 않는다. 이제 요렇게 얘기를 했고, 요게 이제 아마 중국으로서는 그 이번 회담에서 가장 얻고 싶고 듣고 싶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 연합뉴스에 나오는 건데, 바이든이 요 얘기했을 때 시진핑이 아주 흐뭇하게 지금 웃고 있죠. 잘 잡았네요. 편집 아주 기가 막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사이에 우리가 뭐 육중전 얘기도 조금 했었고, 또 뭐 그 창당 100주년 얘기도 했었고 하는데, 지금 시진핑이 이번 육중전 때 뭐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위치를 확 바꿨어요. 그래서 등소평, 모택동, 시진핑, 중국의 이제 지도자는 3명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과연 이제 모택동하고 같은 정도 수준의 급으로 올릴 수 있는 급이 되냐? 그게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답이 있는데요. 세 번째. 시진핑이 모택동보다 더 낫다는 게 뭐냐? 물론 희망사항이지만 첫 번째, 절대 빈곤 탈출입니다. 그래서 모택동은 뭐 대약진 운동을 하면서 공부론 실시하겠다고 해서 4,200만 명을 아사시켰고,
시진핑은 하루 이제 1.5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9,900만 명의 거의 아사 직전의 사람들을 9,900만 명을 아사에서 구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일단 크게 차이가 나고, 두 번째는 보면 이제 모택동은 대만 통일을 못한 거죠. 장개석이 그리고 도망간 것을 이제 공격해서 평정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시진핑이 임기 내에, 임기가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지만 대만을 흡수 통합을 하든 뭔 통합을 하든 통합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창업자인 모택동보다도 또 위대한 업적이 이제 될 수가 있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시진핑이 임기 내에 뭐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 내에 GDP에서 미국을 추월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마오, 모택동 주석의 업적과는 월등히 더 우월한 그 업적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시진핑이 내가 왜 이게 그 집권을 더 연장해야 되는 것에 리즈닝을 할 수가 있는 계기가 바로 이건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대만 통일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이번에 이제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다시 한번 하나 된 중국, 대만은 국가가 아니라고 하는 그 승낙을 얻기는 했지만 대만은 더 크게 문제가 된 거죠.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 무역 그 사드 때의 닭은 이게 우리 한국이었지만 이번 미중의 기술 전쟁에서 닭은 대만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렇게 되면 대만은 국가가 아니야, 독립 못해, 이렇게 얘기해 주면 중국은 이건 흡수 통합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 아마 대만은 시진핑 시대가 앞으로 뭐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뭐 이 사이에 계속적으로 통일 압력을 받을 것 같아요. 뭐 내부에서든 외부에서든.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이 국가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것은 중국의 32번째 성이야. 이제 그렇게 밀고 나가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압박을 계속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문제는 이제 앞으로 뭐 대만은 대통령 임기가 짧으니까 뭐 4년, 8년 뭐 이런 식인데, 뭐 중국 같은 경우는 한 번 대통령이 주석이 됐다고는 10년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대만은 총통이 적어도 2번이나 3번 정도 바뀌는 시간 동안에도 중국은 시진핑이 계속 집권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대만이 과연 이제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대만 독립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지금 민진당처럼 만약에 국민당으로 바뀌면은 이건 또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또 보면 대만이 거의 두 번마다 정교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또 맞물려가지고 뭐 친중 정부가 들어오고 시진핑 유지된 상황에서는 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번 계기로 놓고 보면 대만이 계속적인 중국 본토로부터 이 통일 압박을 굉장히 세게 받는다. 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리를 좀 하자면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보여지는 것은 참석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미국은 실리 챙기고 중국은 명분을 거래했다. 네. 그렇게 결론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 미중 정상회담의 분위기가 사뭇 예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시절에 미국이 공격하고 중국이 방어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중국이 좀 할 말하고 미국이 좀 가만히 지켜보는 이런 형국인데, 그러면 어쨌든 이 무역 회담을 통해서 뭐 휴전이 됐다고 한다면 휴전 상태라서 이런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좀 갈등 국면이 나올 수 있는 그 포인트는 뭐로 우리가 봐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대만이라는 것을 그 미국이라는 방패가 확실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거 건드릴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이제 이 치부를 사실은 했던 거죠. 네. 근데 이번 이 중국의 외교의 성공은 이 단어를 대만은 국가가 아니야, 우리는 대만 독립하는 거 지지하지 않아라고 하는 요 단어가 중국이 수시로 대만을 압박하고 협박하고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단초를 준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면, 그러면 대만은 뭐 개털됐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 미국의 또 다른 또 영악한 미국의 장사 속이 드러납니다. 네. 그래서 그때 뭘 하냐면 중국이 대만을 압박하고 협박하고 겁박할수록 거기다 무기를 계속 파는 거죠. 너 지켜야 되지 않아? 네. 그러면 이제 이 비행기 팔고 미사일 팔고 이제 함정 팔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둘이 싸움 붙여놓고 이제 미국은 이 중국한테서는 명분을 넣어서 중국으로부터
이제 농산품이나 공산품 에너지를 계속 사게 만들고 대만한테는 이제 전쟁 무기를 계속적으로 사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은 꽃놀이 패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약소국의 비애이기도 하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를 절대로 이것을 그냥 액면으로 보면 안 된다. 그게 웃으면서 얘기는 하지만 미국은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쇠주먹으로 친다는 것이 뭐 미국의 1950년대 이후에 이제 국제관계를 다루는 미국의 이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번에 닭은 우선 대만이다. 네. 이제 기술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 말씀하시는 강조했던 지금 무역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전환이 기술, 그러니까 그 대만이 상징하는 반도체 기술과 또 안보 문제가 핵심상으로 전환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거기에 볼모로 잡힌 것이 대만이라는 겁니다. 네. 네, 미중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언론에서 평가는 다소 실망스럽다는 분위기인데 오늘 제 소장님 말씀을 듣고 나서 앞으로의 상황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